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어제는 센즈랩의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센즈랩과 일정이 겹쳐있는 제이오라는 종목을 미리 살펴보려고 해요. 센즈랩의 환불금으로 제이오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배분이 필요하겠는데요. 제이오를 쭉 살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오랜만에 조금 전도 유망한 섹터에 속해 있는 회사다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은 필요하겠다. 근데 공모주로서 접근하는 것도 과연 괜찮을 것인지 지금부터 사업 내용과 공모 구조, 공모가 관련 내용들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이오는요, 사업 분야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과 2차 전지 신소재인 탄소 나노튜브.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부는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공정 설계, 사업 관리, 시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래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2차 전지 소재 생산 및 리사이클링 설비, 반도체 공정 특수 소재 생산하는 설비, 수소 생산 및 저장 설비, 이런 플랜트들의 설계부터 시운전까지를 맡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SK그룹, 포스코그룹, 롯데케미칼 등을 두고 있고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는 당연히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2차 전지 신소재인 탄소 나노튜브 쪽이겠죠. 보시면 2차 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도전제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도전제란 2차 전지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 사이에서 전자 이동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전극 내에서 소량만 사용되기는 하지만 2차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도전제 되겠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도전제는 카본 블랙이라는 소재인데 탄소 나노튜브가 더 적합한 소재로 평가가 되면서 주목을 확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탄소 나노튜브가 뭔지 알아볼까요? 탄소 나노튜브란 탄소 원자로 구성된 육각형의 격자 구조가 나노미터 단위의 매우 작고 얇은 튜브 모양을 이루고 있는 신소재를 얘기합니다. 아래 그림의 오른쪽처럼 긴 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신소재가 갖는 특징이라고 하면 1번, 철광보다 100배 강한 강도를 가졌다고 하고요. 2번, 전기 전도율의 구리와 비슷하게 우수하다고 합니다. 3번, 열 전도율은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하대요. 다이아몬드는 자연계에서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와 전기, 열 전도율이 매우 우수한 신소재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앞에서 살펴본 전기차 2차 전지 도전제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도전제 소재로서 왜 탄소 나노튜브가 쓰이면 더 좋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양극재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용량을 확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카본 블랙 대비해서 전자 이동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기존 사용량의 6분의 1 정도 수준만 사용을 해도 유사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2차 전지를 만들 때 동일 부피 내에서 도전제에 쓰이는 양이 70%에서 80%까지 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전제 양이 줄어든 만큼 양극 활물질을 더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전압, 고속 충전에도 유리하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극재 적용 시에 기대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지금처럼 흑연계 음극재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제의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흑연 자체의 전도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과 충방전 특성 강화를 위해서 음극재에 실리콘을 계속 첨가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전제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면요. 실리콘으로 인해서 음극재의 전자 이동도가 낮아지고 음극 활물질이 팽창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때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음극재에 적용을 하면 낮아진 음극재의 전자 이동도를 높여주고 팽창까지도 잡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막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양산 중인 대표 회사로 대주전자 재료가 있는데요. 현재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생산과 공급을 본격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 밖에 나머지 회사들의 양산 목표 시점도 24년과 2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사업부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고성능 배터리 수요 증가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본격 개화에 따른 향후 가파른 성장이 좀 기대되는 바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데에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수는 있겠죠? 네, 제이오는 국내에서 최초로 CNT, 탄소 나노튜브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개발한 기업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20년간 공들여서 양산에 성공을 한 거예요. 보면 2006년에 업계 최초로 양극재용 CNT 도전지 대량 생산을 개시했고 2014년에는 음극재용 CNT 양산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삼성 SDI와 2차 전지용 비철객 CNT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2015년에 대량 양산에 성공을 합니다. 2021년에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투자도 유치를 받았네요. SK온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로서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CNT, 탄소 나노튜브의 먼 미래 가능성을 보고 지금까지 계속 한 우물을 파왔던 회사로 보였어요. 근데 이 CNT가 이렇게나 전도 유망한 꿈의 소재라면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싶잖아요. 찾아보니까 다행히 현재 도전제용 CNT 제조가 가능한 회사로는 제이오, LG화학, 금호석유화학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LG화학이 조금 무서운 존재기는 하죠. 현재 생산 능력도 가장 큰 상황이고 또 LG엔솔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실적으로 연결시키기도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래도 제이오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세계 최초로 비철계 탄소 나노튜브를 개발했다는 거고 전 공정을 내재화시켰고 대량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LG엔솔을 제외하고 SK온, 중국의 BYD, CATL 이런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해 놓기는 했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시장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 플랜트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이 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85% 이상 훨씬 높아요. 그래도 탄소 나노튜브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장에서 부디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인 뿐입니다. 자, 실적은 21년과 22년 영업 적자, 단기 순손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서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의 적자 때문이라고 해요. 추가 공사 대금이 선반영됐고 매출 인식되는 시점에 차이가 좀 생기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의 실적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다행히 재무 안정성 지표는 생각보다 양호하긴 하더라고요. 업종 평균 대비해서 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기업 분석 내용은 이 정도까지 보고요. 지금부터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시죠. 총 40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0,000원에서 13,000원을 제시했는데 이 친구 재수생이거든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공모가 밴드 낮추고 공모 수량도 줄여서 다시 상장에 도전을 한 겁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의 공모액은 400억 원, 시가총액은 약 3,136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끝났고요.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환불은 10일에, 상장은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센즈랩과 제이오 상장이 겹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것도 참고를 해야겠죠.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비율이 꽤 높더라고요. 15%나 배정을 했어요. 하단 기준으로 약 60억 원 규모고 직원 116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소화가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좀 길게 보면 더 기대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달 여부 꼭 확인을 해야겠고요.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 24.56% 정도가 있네요. 그 중에 1% 이상 주주가 11.5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벤처캐피탈, 재무적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VC와 개인주주 7인의 물량 2.19% 정도가 또 더해지고요. 나머지는 공모주주들의 물량 10.84%가 존재합니다. 자, 금액으로 계산하면 하단 기준으로도 약 770억 원. 최근 공모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시가총액도 3천억 원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2호의 상장 이후 결과가 진짜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다시 찾은 건지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소형 공모주에만 수급이 쏠리는 거면 공모주 시장이 완전 살아났다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요. 아무튼 분명히 무겁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주요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단가는 파악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20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더라고요. 2020년의 발행가액은 액면 분할을 적용하면 3,672원이고요. 2021년 발행가액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CNT 생산 능력이 약 3배까지 증가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확 뛰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면 공모가가 밴드 하단이 만원 아래에서 확정이 된다면 21년에 투자한 IBK B&W와 SK이노베이션은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장 이후 성과에 좋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낮춰진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공모 철회 후에 절치부심으로 다시 도전을 하면서 공모 주식 수도 반 이상 줄이고 공모가도 낮추고 몸값을 대폭 할인했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 낮춘 공모가는 과연 적정한지 매력이 생겼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2호는 기업 가치를 책정할 때 두 개 사업부 따로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유사회사도 따로 선정했고요. 유사회사 평균 EV EBITDA도 따로 적용을 했어요. EV EBITDA는 회사의 가치를 감가상각과 이자, 세금 떼기 전에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지표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네, 보시면 두 사업부 모두 2024년 추정 EBITDA를 적용했고요. 30%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땡겨왔습니다. 여기다가 탄소나노튜브는 유사회사 평균 EBITDA, EV EBITDA 29.36배로 곱했고요.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5.32배를 적용했네요. 그렇게 각각의 EV, 엔터프라이즈 밸류인 기업가치 평가액을 산정했는데 탄소나노튜브는 6,666억 원,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97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플랜트 쪽의 실적 변동성이 크다면서 가치를 산정할 때 제외시켜버렸고요. 탄소 나노튜브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주당 평가가액이 21,162원이에요. 이게 그나마 정정 전에 25년 추정치에서 24년 추정치로 변경을 한 거고 또 추정순이익에 적용한 할인율도 높아지기는 한 거예요. 유사회사 평균 EV/EBITDA 거래 배수도 낮아졌고요. 그래서 분명히 공모가가 정정 전에 비해서는 저렴해지기는 했으나 아직은 매출 비중이 10%대밖에 안 되는 탄소 나노튜브 사업부로만 기업 가치를 선정한 부분이 과연 맞을까 싶기는 하죠. 논란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도 할인은 공모가 상단 기준 38.57% 아주 넉넉히 잡아주기는 했고요. 자, 제가 여기까지 보고 이 회사의 가치를 직접 산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회사 측이 에비타 기준의 추정 실적만을 제시했고 또 각 사업부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하고 저만의 논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탄소 나노튜브의 유사 기업으로 선정한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 업체들과의 비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회사부터 다시 찾아봤는데요. 앞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대표 회사가 대주전자재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실리콘 음극재와 CNT, 이 CNT 도전재는 같이 좀 성장을 하는 부분이라 같이 궤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주전자재료를 선정을 했고요. 나노신소재는 CNT를 분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CNT는 그 자체 그대로 쓰이지 않고 분산을 거쳐서 도전재가 되는 거라 중간에 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두 기업의 24년 예상 EBITDA의 현재 가치와 22년 기준의 EV를 기준으로 EV EBITDA를 계산을 해보면 대주전자재료는 23.9배, 나노신소재는 21.03배, 그리고 제2호는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는 14.09배, 상단 기준으로는 18.23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또 공모가가 비싼 건 아닌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모가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좀 참고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단 미만에서 확정이 된다면 더 매력적이기는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제이오는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한 산업에 속한 기업이면서 CNT 양산에 성공한 업체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공모주를 떠나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공모가는 탄소 나노튜브로만 밸류를 측정해서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10,000원 아래에서 확정이 된다면 21년에 투자한 VC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인 SK이노베이션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메리트를 느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살펴보니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센즈랩보다 오히려 제이오 쪽으로도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선은 배정 물량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물량이 50만 주네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있고요. 고객 등급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 증권사인데 50%에 해당한다면 15,000주까지만 청약 가능하고요. 100%도 우대 등급입니다. 우대 등급은 몇백씩 더 가능하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뜬금없이 50주네요. 그동안 20주를 유지해 오다가 왜 50주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50주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2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제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